성남시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요구했다 이거죠.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이 부패 사건의 출발이 박근혜 국토부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는 도대체 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걸까요? 이동규 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은 왜 징역은 5년을 받았습니까? 김인섭 씨. 김인섭은 예. 알선수재 해가지고 예.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예. 그 알선수재가 뭡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주고 네.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이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인 민주당 출신 김수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예, 판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그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빤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아,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이수진 의원도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한 이거 무지개징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됐던 내용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대법원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씨에게까지 김인섭 씨의 로비가 전달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는 안 갔어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정진상까지 갔다는 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심 판단대로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구해서 성남시는 거기를 따랐을 뿐이라면 김인섭은 로비를 왜 했으며 김인섭은 무죄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인섭 씨가 재심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은 억울하게 정말 자기가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형을 5년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그 서울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부가 이재명과 그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걸 사실 인정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 2심 거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이 24명이나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쪽에 있는 현직 공무원들, 그리고 또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협박에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1심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항소심에 왔더니만 이재명 대표가 나의 무죄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식품연구원에서 이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총책을 맡았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압박받은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만 없는데요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결국은 1심보다 2심은 유죄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왔지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성남시에서 질의회신을 요청해서 그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내용을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뭐라고 돼 있냐? 성남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네. 이 부지는 질의 요지와 같이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성남에서. 네. 그러면서 이것은 이게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용도 변경한 것은 가능하다. 용도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다만 이 용도 변경에 따르는 것은 귀시가 적이 판단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귀시에서 적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만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했고 그 질의 회신에 따라 그 부분에 종상향 변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2단계 올릴지 4단계 올릴지는 귀시, 쉽게 말하면 이재명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압박을 했고 그 압박을 과장해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판결은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했는데 그에 더불어서 형법상
협박죄에 대한 사망 선고다. 협박했는 사람이 앞으로 나 그냥 강하게 의견만 표명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이없는 판결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보시죠. 법조계 얘기입니다. 백현동의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요인, 그 요인이 로비인지 국토부의 압박인지 이게 핵심 아니냐.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김인섭의 로비였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인섭의 로비였다는 게 확인됐는데 어떻게 이게 협박이냐 압박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냐. 이 명백한 허위라는 거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현동 협박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재판부는 봤는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협박이 있었는지 그것만 따지면 될 일이다. 다음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따졌나 보시죠.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1심 증인들 22명이 협박은 없었다라고 했고요. 2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출신 2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장영수 교수가 자 그러면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재판 과정에 나왔던 이 증인들은 다 없었다고 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지금 재판부는 도대체 재판 과정에서 뭘 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지적 이재명 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런 어떤 그 공무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정책 결정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 종상향이 말하자면 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고 난 다음에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는 것은 과장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재판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남의 마음까지 미리 살펴서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왜 저런 정의는 세웁니까? 그것도 왜 이재명 시장 측 정인조차도 세워서 협박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그 정인들의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딱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1심에서는 기시의 판단에 따른 문제라고 봤다라면 2심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말만 계속 왔기 때문에 압박을 넣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주고 싶으면 충분히 그게 준하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밖에는 서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 그래픽도 좀 보여주십시오. 강성필 부대변인. 네. 1, 2심 결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던 1심을 네. 무죄로 완전하게 뒤집을 정도면 정말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증인 2명 불러놓고 국토부 압박 여부를 물은 것 말고 심지어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답이 나왔었죠. 2심이 검증한 것이 없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2심, 1심을 깰 때는 명백하고 납득할 만큼의 현저한 사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결정문에 다 저렇게 써져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사람한테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보통 공문에는요. 어떻게 공문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그 쓰면서 거기다 어떻게 뭐 욕설을 쓰겠습니까? 뭐 지시문을 쓰겠습니까? 보통의 공문은 그렇게 안 써요. 그리고 적이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귀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왜? 그 권한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사적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계속해서 발송하잖아요. 그게 압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이란 말은 조금 과도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충분히 압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중앙부처, 국토부 아닙니까?
기초단체는요, 이 중앙부처, 국토부 같은 사업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핵심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차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부하 직원이 일이 좀 남았는데 저 야근 꼭 해야 될까요? 그럼 팀장님 뭐랍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시오. 계속 말하면 그게 협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직원은 이거 야근해야겠구나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2심 재판부는요, 이 기소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남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이 큰 비위 사업에서 누가 부당이익을 취했느냐가 사실 여기에 본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유권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던 그 비위 정치인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마치 이재명과 가까운 김인섭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이재명도 나쁜 사람 아니냐, 부당이익 취한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산으로 가가지고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로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보였다고 저는 재판부도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